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성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좋은 글씨를 써가지고 딱지 붙이고, 그리고 듣보잡들 동원해서 경찰 고발케 하고 수사케 하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면 진짜 그 벨도 없는 놈이 되지. 그거 쉽게 못 돌아와요. 안 들어올 겁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 보고 하고 싶은 위로의 말씀은,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제가 신자인데 그게 아마 최고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대통령 얼굴이에요. 그래서 당 안에서 특히 다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이고 당의 얼굴이죠. 그래서 그 얼굴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좀 똑바로 해야 된다. 아픈 그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 됩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이 못 당합니다. 그 먹잇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총선이 되겠어요? 대안을 하고 있는데 묘하게 좀 시각이 달라서, 먼저 이승훈 변호사님 보셨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당한 이제 뭐 여러 고초 쉽게 돌아오겠나라고 하면서 사실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을 때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절대 안 했다는 게 공식 입장이긴 했지만 열석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도 홍준표 시장 했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실제 지금 비례정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신당이 뭐 한 2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뭐 그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여지지만, 당연히 지금 현재의 선거법 상태라고 한다면 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지금 들어맞는 얘기 같습니다. 또한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많이 도와줬더니 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찾아오더니 당선되니까 팽했다,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걸 가장 잘 느낀 분이 이준석 전 대표죠.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은 완전히 징계를 당하고, 또 양두구역이라고 비판했다고 또 징계를 당해서 결국에는 노원병 당협위원장을 사실상 수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선거 6개월 남겨놓고 나서 당협위원장 줄 거니까, 공천 줄 거니까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한다면, 노원병은 가장 험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지사지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든 국민의힘이든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마음을 돌리기 어렵고 결국 신당 창당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볼게요. 그 내용은 이거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서서 성상납이라는 주홍글씨로 이준석 전 대표를 조리돌림했다. 쉽게 돌아오겠나. 뭐 신당 창당하면 열석도 가능하다. 홍 시장이 이런 뭐 전망을 하면서, 아까 마지막에 영상에 보면요,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상대 되겠냐, 먹잇감 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까 신조 의원께서 뭐 열석은 너무 홍 시장이 지나치게 평가한 거다, 김기현 대표 먹잇감 된다는 표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제가 지난번 2020년 4.15 총선 때 그 비례 정당들 그 보니까요, 정당 득표율이 5.4%였던 열린민주당이 3석 배당받았고요. 예. 6.7% 받은 그 안철수 국민의당 또한 3석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석 받으려면요,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니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나가서 신당 창당하려면요, 이른바 이준석 그룹이라고 하는 천아용인 있잖아요. 예. 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중에 뭐 절반 정도는 안 따라 나갈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뭘 가지고 열석을 얻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미워하는 놈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덜 미워하는 사람이요. 예. 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 이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미운 거죠. 그다음에 뭐 이른바 듣보잡이라고 표현했던 이런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딱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이준석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열석으로 뻥튀기가 되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거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쟤는 홍 시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비례대 정당 이런 선거구 이런 부분 앞으로 내년 총선을 어떤 그 룰로 치를지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비례정당 없어지면 뭐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한 거 아니에요, 홍 시장이?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주 토요일에 그 부산에서의 그 이뇨한 위원장에 대한 영어 면박,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여의도 복집에서의 안철수 씨 뭐 이 해서 이거는 이제 정치 노선의 문제가 아니고 인성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인성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 정서로 봤을 때요, 예, 이제 인성의 문제가 돼버리면요, 예. 거의 이게 오죽하면요 매일경제 같은 데가 특별히 뭐 이렇게 그 색깔이 이념적 색깔이 없고 뭐 중도적인데 사설에서 그럴 거면 차라리 빨리 탈당하라. 오죽하면 그런 사설이 나오겠습니까? 뭐 인성 표현하셨었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은 존중하되 기본적인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정도로 제가 일단 순화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열석 뭐 근거 없는 홍 지장의 예상이라고 신지호 의원이 말씀하셔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윤 대통령 혹은 국민의힘과 비교적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대략적으로 이제 한 번씩 다 만났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세 명이 지금 혁신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환자가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좀. 환자는 뭐 지금 누구예요? 국민의힘이 환자지. 신당 창당 움직이나 이런 데 좀 힘을 실어주셨던 건가요, 그때? 내가 무슨 힘을 나는 무슨 당을 새로 만들었는데 내 스스로가 거기에 뭐 내가 뭐 힘을 실거나 내가 뭐 직접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인요한 위원장이랑 이 전 대표 관련 얘기는 좀 하셨나요? 내가 이전 대표에 관해서 일체 얘기 안 했어요. 예. 약을 안 먹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당이나 결국에는 그 약을 먹이려면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 있는.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저희가 이제 약 환자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진단해서 그러면 진단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처방하느냐 할 텐데 진단이 다 달라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만 쳐다본다. 오늘 홍 시장 윤 대통령 믿고 너무 설친다. 윤핵관들이. 인요한 위원장 대통령 얼굴이 곧 우리 당이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인요한 위원장이 가장 정확하게 저는 표현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잖아요. 대선은 이제 주로 미래지향적으로 아마 투표를 할 겁니다. 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데 대통령 임기 도중에 총선은요. 뭐니 해도 이게 그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이제 그 만약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요. 요즘 이게 민주당의 그 탄핵 중독 거기에 보십시오. 지금 이게 21명의 위원 중에 10명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만약에 총선에 패배하는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을 넘어서 대드덕 거의 식물정부로 전락해버립니다. 예. 민주당이 압도적 일당이 됐을 때 어떻게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마비됩니다. 3년간 엄청난 게 혼란이 올 거예요. 따라서 저는 결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2년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아마 투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결국 국민의힘의 얼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 지금 이게 인요한 위원장 말씀이 대통령 얼굴이 우리 당이다. 이 말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2년 성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게 표현이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좀 훈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보통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인다는데 바둑 둘 때도 어떻게 밖에서 보는데 저런 훈수를 하는지 도저히 저는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이게 홍준표 시장님 중에요. 조금 전에 지나갔지만 이준석 대표 성상납 있잖아요. 예. 이게 마치 주홍 글씨로 상당히 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걸로 하는 것처럼 조리돌림 하는데 예. 증거가 많아요. 제가 이게 그 경찰의 수사 의견서 7, 8페이지 다 봤습니다. 예.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게 무고다. 그래서 이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예.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상납도 큰 문제지만 고소를 했잖아요. 가로세로를. 예. 저는 이게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을 아무리 두둔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 법적인 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결국 그러면 박원석 의원님, 네. 여기 김종인 위원장은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얼굴만 보는데 대통령이 안 바뀌면 문제다. 아무 소용이 없다. 홍시정, 대통령을 믿고 설친다는 건 주변 측근들 안 바뀌면 소용없다. 그럼 결국은 인요한 위원장 그러면 좀 다른 진단을 내렸다면 총선에 이기고 지는 게 결국은 인요한 위원장 이렇게 해서 결과를 평가를 받겠다는 건데 이 전망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세 분의 A가 그렇게 다른 얘기인가요? 저는 같은 얘기로 보이거든요. 결국에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는 공통되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체질상 이 대통령의 정당이고 특히 여당이 됐을 때 대통령의 얼굴이 바뀌어야 당이 바뀌는 거고 그래야 총선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뭐 중도 확장도 이뤄내는 거고 이른바 대통령 주변에 호가요해했던 인물들도 조금은 이제 수그러들고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요한 위원장이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당 혁신을 위한 이런저런 주문도 하는데 그 핵심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그리고 대통령과 당 간의 이런 수직적인 당정 관계 여기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나머지들의 변화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변화인 거고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이게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바뀌느냐 지금처럼 뭐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장관들한테 나서서 뭐 나가서 싸워라라는 게 아니고 민생을 중심으로 정말 이 성공한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정 운영을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국정 기조가 바뀌느냐. 그리고 그런 기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적합한 사람들을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총선에 이기려면 박원석 의원님 말씀은 이제 대통령의 국정 기조군 뭐 주변 뭐 이거 다 포함한 큰 틀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건데 인요한 위원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행사를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 여기서 또 한 말이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평가 잘 다 정쟁 안 하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뭐 본인 스스로도 호남 순천 출신이라고요. 어떻게 좀 이승훈 변호사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뭐 좋은 말 한 거죠. 이제 정쟁 그만해야죠. 그래서 정쟁을 그만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는 검찰을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수사 이제 그만해야죠. 야당 대표에 대해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수사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검찰만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17%의 차지로 강서구에서 실패하지 않았겠어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의 얼굴이 우리 당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의 얼굴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말들도 결국 대통령으로 지금 직결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진심으로 변해야지만이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대통령만 바라보는 구조로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말고 지금 어려운 민생을 일으킬 만한 국정 방향과 철학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시 없이 야당에 대한 흠집내기 수사 정도 수준으로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기대나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같이 개혁되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뭐 김기현 대표가 출마하지 않고 불출마하면 뭐 민생이 바뀌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혁신의 본질은 민생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뭐 다만 이제 쇄신 의지가 적고 나쁘고도 크고 많고도 국민들이 판단할 테니까. 반면 인요한 위원장은 아까 뭐 이승훈 변호사는 다른 말씀을 좀 하셨는데 민주당도 잘한 거 없다, 자랑할 거 없다라는 표현도 저 자리에서 한 모양이에요. 박원석 의원님, 이번 주제 정리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 그리고 홍준표 시장, 인요한 위원장도 얼마 전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수도권 험지나가거나 불출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호가호의, 뭐 발바닥, 듣보잡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이 버스 90대 동원해서 지역구 외곽 조직, 부산 사상위 지역구인데 행사 참여할 예정이다라는 예고를 좀 한 모양이에요.
김기현 대표는 이제 불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은 이제 이런저런 혁신이 압박에도 일단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겁니까? 일단 버스 90대면 대단하네요.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이제 지역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안이나 중앙 정치에 대해서는 로키로 일관했는데 인유한 혁신위원장 발언 이후에도 이제 저런 행보를 계속하는 것을 두고 버티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예. 저는 뭐 조금 이른 전망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선당후사를 혁신위원장이 요구를 했는데 뭐 당 안팎에서 누구나 그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장제원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거든요. 그만큼 공식적이었던 비공식적이었던 대통령 주변에서 장제원 의원이 그동안에 큰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공연히 장제원 의원의 선당후사를 지목하는데 본인은 내년 총선에 본인 지역구에서 뭐 또 한 번 출마해가지고 당선되겠다. 이게 그러면 당의 다른 쇄신, 인적 쇄신 다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는 사람이 버티기 시작하면 예. 다른 사람들도 다 버티겠죠.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 지역구 의원은 그런 게 있습니다.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내일 물러나더라도 오늘까지는 그 최선을 다해야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동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차원의 관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뭐 오늘 홍 시장이 언급했던 뭐 이른바 듣보잡 뭐 초선과 언행인사가 장제원 의원이 당연히 아닙니다만 혁신위에서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혹은 가까운 사람들 좀 총선 좀 희생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구 행사에 좀 더 집중하게 하는 장제원 의원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